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그냥 들으나 마나한 기자회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물론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꼬치꼬치 캐묻고 이어가면서 내용의 그 흐름과 맥을 잡아가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한다면 뭐 준비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툭툭툭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진다면 드러나 마나한 수준의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보수 패널들이 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심각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는 거 곤란해. 다 인식하는데 그런데 탄핵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잖아. 그건 네. 막아야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 불가한 프레임을 짭니다. 이런 로직에 대해서는 윤재관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 얘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핵심은. 참 필요 없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자기는 불타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망각하고요. 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 노 땡큐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지금 우리가 7일 날 내일이죠. 네. 내일 날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뭐 오늘 보수 신문들을 보니까 뭘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예. 아무 기대하지 말자. 아무 생각하지 말자. 뭘 더 기대하느냐. 2년 반 동안 봐왔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왔던 예상 그리고 그동안 최고 지도자가 했던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염치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네. 어찌 보면 정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같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상황 인식을 정확히 못하는 사람 아닌가 스스로 생각할 만큼 네.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뭘 기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내일 관전 포인트는 딱 한 가지만 내일 모레, 보거나-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관전 포인트는 딱 한 가지죠. 네. 김건희 특검을 자청하는 거죠. 자처하고 있다. 자청 네. 스스로 청하고 민주당과 이제 야당이 냈던 특검 법안에 대해서 뭐 독소 조항 뭐 이따위 얘기하지 않고 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을 예상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런 감흥이 없죠.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 추락 이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국은 더욱더 탄핵의 전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16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너무 기시감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 여론조사, 갤럽 조사는 이제 주말마다 나오니까 그걸 쭉 보면 그 2016년 11월 첫 주차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율이 5%였어요. 그 전주에 17%였거든요. 12%가 빠져요. 그때는 태블릿 PC였다면 이번엔 대통령이 육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19%였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확 빠져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기자회견을 이제 정한 겁니다. 목요일날 기자회견을 하면 목요일까지 조사가 돌아가니까 네. 금요일날 뭔가 이게 탈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016년 그러니까 7년 전의 그날과 7년 후의 오늘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큰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최소한의 방어선을 치고 뭐 15%는 막는다거나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것은 막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넘어갈지 이제 그래봐야 좀 질질 끌어지는 이런 국면이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일단 아까 탄핵 얘기 살짝만 하고 네. 요거 좀 말씀드리면 그 보수 정치권에서 탄핵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니까 그건 너무 싫어 이런 거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대로 퇴임하면 뭐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이후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근데 탄핵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온갖 보수가? 게 다 온갖 게 다 그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수 정치권의 민낯이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아직 그래서 뭐, 아직 나올 게 많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개헌을 통해서 조기 대선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탄핵을 하든 조기 대선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조기 레임덕 때문에 아니 레임덕이란 말이 원래 나중에 레임덕이 원래 나중에 오는 거죠. 나중에. 네, 나중에. 조기 레임덕은 처음 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부에 너무 앞서 그런 게 되게 나가요. 많아. 조기 네. 레임덕 있죠. 그다음에
승진성 좌천. 그런 거. 뭐 그런 네, 게 네. 많아 이 정부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네. 앞으로 후진 뭐 이런 네. 비슷한 말이죠. 네, 근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 국면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편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그 2016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일단 다른 게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장외 집회 있잖아요. 네, 네. 그때는 시민단체들이 먼저 나오고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좀 다릅니다. 네. 이 그림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뭐냐면 밥이 되려고 해도 압력밥솥에 맨날 밥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시간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지. 이건 아직 아닌 거예요. 이건 아직 아닌 거고 그런 거죠. 그러려면 그게 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조금 더 나오면 좋겠다. 그게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다. 네. 그렇죠. 네. 그게 더 나오면 그분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네. 모두가 기다리는 우리가 김 여사의 목소리를 이토록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서 증거가 좀 더 명확하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끌어오를 것이다. 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왜 장애 집회를 하냐면 제 느낌으로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탄핵이라는 말을 그때는 되게 어렵게 꺼낼 수밖에 없는 단어였어요. 그 단어 자체가. 네. 그 전에 경험이 없으니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있긴 했으나 파면까지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렇고 근데 지금은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녹취록 딱 나오면 사람들 머릿속에 그럼 탄핵 그렇죠.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탄핵이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 자꾸 되면 우리 정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네.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장외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보다는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까지 가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도부는 그 숫자를 세야죠. 네. 의원 머리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2016년에는 그 200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34표였나요? 그 그렇죠. 가결될 때 예, 예. 하여튼 그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 나왔는데 그때 새누리당에서 거의 60%가 이탈했어요. 60명 이상, 69명인가가 이탈했어요. 하여튼 이탈했단 예,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이탈시킬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그 취지직 압력밥솥에서 네, 네. 국민들의 분노가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게 될 때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숫자를 셀 수밖에 없어요.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그걸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 안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시키려면 네. 숫자를 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다만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 혹회한 증거가 나오면 빠르게 상황이 굴러갈 거라고 하는 거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네. 정말 2016년하고 비슷해질 수는 있겠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 이탈표를 모아내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닐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이게 좀 분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친윤과 친한이 분화되어 있긴 한데 친한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힘이 막강하거나 세력이 크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들리는 풍문으로는 한동훈 대표 10명, 네. 10표도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예컨대 지금 그리고 야권이 범야권이 192석인데 192석에 8표 모으기가 이렇게 힘든 거냐. 8석의 정치력이 이렇게 어려운 거냐. 뭐 그런 비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2016년과 이번이 큰 차이죠. 예. 2016년에 탄핵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는 보수 세력이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네. 정치적인 제기를 아예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배신자 소리만 듣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넘어야 될 선을 넘지 못하고 배신자 소리만 안 들을 정도로 간을 보고 있어서 간동훈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8석을 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이것도 역시 이러한 예상조차도 우리가 너무 관성에 따르는 예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허. 지금은 우리의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민심의 시간인데 그 민심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정당이 어떻게 행동한다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역시나 만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심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들끓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이 탄추위를 출범시킬 때 누가 관심이라도 있으셨어요? 국민들은 이미 그때 국회 청원들을 통해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정당도 탄핵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매우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3개월 전입니다.